요즘 북한군의 러브 전쟁 파견에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북한의 참전에 관한 제 생각과 분석을 소개해 드릴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하고 있지만 그들이 주의 깊게 보고 있는 것은 우크라이나 뒤에 있는 유럽과 미국, 즉 서방 진영의 생각과 움직임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참전하게 되면 전쟁 상황이 완전히 바뀌게 되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대비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아직 전쟁 동원령도 내리지 않고 지원자로만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것과 최신 무기를 아직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즉 러시아는 현재 나토와의 본격적인 전쟁에 대비하여 절반 정도의 전력만으로 싸우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만약 나토군이 참전하게 되면 그때는 러시아가 총력으로 싸우게 될 것입니다. 그 총력에는 핵폭탄과 최첨단 무기, 북한군과 같은 우방국가의 군대도 포함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세계 제3차 대전이 되는 것이고 지구 전체가 대재앙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가 싸우기는 싸우지만 서로 레드라인을 넘지 않으려고 자제하는 면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쟁이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그 누구도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언제 끝날지는 그 누구도 정확히 맞출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쟁 당사자 서로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납득할 수 있는 타협 조건을 찾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어느 한쪽이 완전히 패망해야 전쟁이 끝날 수도 있겠죠. 만약 전쟁 당사자가 거부할 수 없는 강력한 제3자의 중재가 있게 되면 상황이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대두되고 있는 그런 강력한 제3자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될 수도 있죠. 이를 대비하여 전쟁 당사자 서로가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상황에서 전쟁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으로 놓고 보게 되면 우크라이나가 아주 불리한 상황입니다. 반면 러시아는 상당히 유리한 상황이죠. 따라서 러시아는 종전 협상까지 이 좋은 상황을 유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토가 참전하면 핵을 사용할 것이라고 말한다든지 북한군을 끌어들이고자 하면서 상대를 견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의견이 분분합니다만 약 10,000명 정도의 북한군이 러시아 영토에 들어와서 참전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하고는 합니다. 러시아 전체 군인 수의 10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 숫자입니다. 하지만 언제든지 그 숫자를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위협적이고 억제력이 작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북한이 군대를 파견함으로 해서 그 외의 칠러 국가가 군대를 파견하지 않아도 될 명분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러시아 파병은 큰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러시아가 이렇게 큰 이익을 얻는 데 비해 북한은 어떤 이익이 있을까요? 북한이 얻는 것은 바로 안전보장입니다. 북러 간의 합의 내용에는 북한에서 전쟁이 발발하면 러시아가 참전하여 도와준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북한으로서는 국가의 생존을 보장받게 되었다고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러시아는 북한의 군인과 노동자 그리고 다량의 무기가 필요하고 북한은 러시아의 최첨단 무기 기술과 식량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전후에도 러시아는 전후 복구 사업에 대량의 북한 인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엄청난 자금이 북한으로 유입되고 이 돈은 북한이 러시아산 에너지와 식량을 수입하는 데 사용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북한이 무너지기를 바라는 모든 나라들이 다 큰 실망을 하고 포기를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북한이 무너지게 되면 주변국들이 앞다투어 북한으로 밀려 들어가 자신들의 말을 잘 듣는 괴뢰 정권을 세우고자 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미국의 자금 지원을 받는 탈북자 조직이
국경 지역에서 끊임없이 비라를 단 풍선을 날리고 한국군이 대북 선전 방송을 하면서 북한 사회를 흔들고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 붕괴 시에 북한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나라는 한국뿐만이 아닙니다. 중국도 있습니다. 중국은 6.25 사변 때 거의 패망해 가던 북한을 구해준 나라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북한을 자신들의 위성국가처럼 생각해왔죠. 하지만 북한 김씨 정권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의 의도와는 달리 정권을 세습하고 개혁과 개방을 거부하고 멋대로 핵을 보유하는 등 완전히 독자 노선을 걸어왔죠. 이것은 미국의 동북아 주둔과 첨단 무기 배치의 명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중국으로서는 북한이 골치 아플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은근히 북한 내부에서 정변이 일어나 김정은 체제가 무너지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 후에 김정남과 장성택 같은 친중 인사들로 하여금 새로운 정권을 꾸리게 하게 되면 자신의 의도대로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둘 다 이미 김정은에 의해서 살해당해 버렸기 때문에 지금은 어쩔 수 없이 김정은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입니다. 북한이 필요한 만큼의 식량과 에너지를 지원하지 않고 항상 목마르게 하면서 김정은 정권을 견제해 왔습니다. 중국이 머나먼 아프리카나 아시아의 다른 나라에는 듬뿍 지원을 하면서 이웃인 북한에는 항상 구두쇠처럼 굴었으니 김정은의 불만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러시아가 백기사로 나타나 북한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러우 전쟁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군사력뿐만 아니라 식량과 에너지에 있어서도 강국입니다. 북한이 없는 것, 모자라는 것을 러시아가 다 채워줄 수 있습니다. 북한은 러시아의 요청만 있다면 10,000명이 아니라 10만 명의 군사도 기쁜 마음으로 파견하게 될 것입니다. 혹자는 이것이 동북아시아의 정세를 불안하게 할 것이라고 말하지만 나는 생각이 틀립니다. 미국의 배경으로 한국이 안정하듯이 러시아를 배경으로 북한이 안정되면 동북아 전체가 안정됩니다. 혹자는 러시아의 힘을 믿고 북한이 먼저 도발할 수도 있으니 한국의 안보에 큰 문제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북한이 다른 나라를 도발하고자 하는데 러시아가 도움을 주지는 않겠죠. 어디까지나 북한이 침략을 받았을 때 러시아가 도와준다는 말일 것입니다. 김정은은 유럽 유학을 갔다 온 사람입니다. 생각을 할 줄 아는 지성인입니다. 그 사람은 전쟁을 일으키기보다 북한을 잘 살려야 하는 것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통일도 포기하였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남한은 대한민국으로, 자신들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으로 따로따로 간섭하지 않고 잘 살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남한을 도발할 의도도 없고 역량도 없습니다. 거꾸로 한국이 자꾸 삐라를 날리고 드론을 날리면서 북한을 도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러시아와 북한에 의한 동맹을 가장 싫어하는 나라는 한국이 아니라 오히려 중국일 것입니다. 지금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이라 중국과 한 배를 타고 잘 협조하고 있지만 이 두 나라는 길고 긴 국경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서로 부딪힐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언제 친구에서 적이 될지 모릅니다. 여기에 북한의 러시아의 영향력이 들어가 버리게 되면 중국으로서는 큰 충격일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의 핵폭탄은 모스크바에서는 멀지만 중국 북경에서는 가까운 거리입니다. 하지만 대책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억제력이 되어서 동북아가 안정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참으로 엉뚱하게 나서고 있습니다. 북한의 러브전 참전을 비난하고 심지어는 한국군도 참전해야 한다느니 살상 무기를 공급해야 한다느니 하고 있습니다. 유럽과 미국도 러시아의 군사력과 핵이 무서워서 눈치만 보고 파병을 하지 않고 있는데 참으로 위험한 말과 행동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전쟁에 끼어들려면 북한처럼 이기는 쪽에 끼어들어야지 왜 패배할 쪽에 끼어들려고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 곧 미국 대선이 있습니다.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으로 공화당의 트럼프가 당선이 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그러면 가까운 시일 내에 전쟁이 마무리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까지 조용히 입 다물고 기다리고 있다가 세계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게 될 것인지를 확인한 후에
자신의 행동을 결정해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경박한 영웅 심리와 체면으로 소중한 한국 남성이 전쟁터에서 죽게 할 수는 없습니다. 엄중한 시절일수록 말과 행동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